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게 자칫 9명 중 5명을 넘어가면 정청래 호 지도부가 해체되고 비대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 이거 간단치 않겠는데요? 여당 최고위원 줄사퇴 조짐? 안 그래도 이현주 최고위원 등이 최근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아니 대통령도 안 계신데 이 뭐 하는 거냐 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거든요. 불만이 지금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5명 이상 사퇴 시 비대위 전환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다른 당에서 많이 봤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2번 해체됐잖아요. 이준석 지도부, 한동훈 지도부가 해체됐을 때 그 룰과 비슷한 룰입니다. 현재 대표는 정청래 대표,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죠. 그런데 전현희 최고는 서울시장 출마가 관측되고 있고 곧 출마를 위해 사퇴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경기지사, 글쎄요 이현주 의원은 잘 모르겠고요. 황명선 충남지사, 서삼석 전남지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현재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분이 6입니다. 그런데 5명 최고위원이 사퇴해도 정청래 지도부는 해체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현주 의원하고 황명선은 가능성이 낮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지명직 최고라 공석이 돼도 곧바로 지명하면 되고 이현주, 황명석 최고는 출마 여부가 관건인데 두 사람 모두 좀 가능성이 낮지 않냐? 그럼 아까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명 중에 서삼석 최고위원 자리는 대체 가능하고 결국은 이현주, 황명석 2명이에요. 서삼석 최고위 자리는 대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5명인데 5명이 사퇴하면 지도부는 해체되는 거고 그럼 이현주, 황명석 두 사람, 두 자리가 관건이다 이 얘기가 되겠군요. 안 그래도 핵심 찐 명계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해 유리한 이른바 정청래 룰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대통령도 안 계신데 그런 논란도 일었던 터라 이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그러면 한 4명은 지금 사퇴가 예정돼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최고위원. 그럼 1명만 더 사퇴하면 해체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명 가운데서 과반인 5명, 그러니까 이제 6명이 네네. 현재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4명은 확실한데 나머지 2명의 향방이 중요하다. 2명 가운데 1명이 손 들고 나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붕괴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옛날 여당 그 국민의힘에서 봤던 것처럼 누군가가 요즘 마음에 안 드는데 야 너 사퇴해 이러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요. 해체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과거 저도 뭐 국회에 있을 때 그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예. 네. 특정 지도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당 앞에서 사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네네. 봤는데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현희 의원은 지금 하는 모습으로 볼 때 네. 극단적인 발언과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볼 때 서울시장 나오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현주, 황명선 두 분의 문제인데 또 두 분이 혹여 난 뭐 지사 나가지 않더라도 나도 사퇴하겠다 한다면은 붕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을 모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는요 선거가 때가 되면은 장이 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선다. 네, 장이 서면은 모두 몸이 그냥 들썩들썩하게 됩니다. 예. 뭔가 하지 않으면 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잊혀지는. 그러니까 아마 최고위원들 가운데에서도 당의 최종 후보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선이라도 나가야만이 내 몸값이 그 정도 오른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경기지사 후보 감이 아니다 하더라도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은 광역자치단체장, 그것도 전국 최고의 광역자치단체장의 급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른바 몸집 키우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목적뿐만 아니라 본인의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나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유정 의원님. 이준석 지도부 체제 때, 한동훈 지도부 체제 때
이 대표들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결국 뭐 지금 장동혁 대표의 결심, 변심으로 한동훈 지도부 해체됐던 게 바로 지난 장면이었잖아요. 굉장히 좀 비슷한데 이현주 의원이 쥐고 있네요. 정청래 대표 지도부의 생사 여부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일주일 정도면 네네.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조건 12월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퇴해야 되거든요. 출마할 사람은.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남았죠. 그러면 이제 이 비대위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체제가 유지가 될 건지가 네네.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 3명 정도는 확실하게 지금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전현희, 김병주. 예, 세 분은 거의 명확하게 지금 출마 의사가 밝혀진 것 같아요. 네. 이제 공식 선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거 궁금한 거 어떻게 돼요? 그 지명직 최고 자리 있잖아요. 네, 지금 서삼석 예, 최고 자리가 만약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같은 시점에 사퇴를 해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지명하기 전에 5명이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명을 바로 하면 되니까 바로 하면 되는군요. 예, 미리 준비를 해야죠. 아, 그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 미리 준비해야죠. 아 지도부 해체를 막기 위해선 다음 자리 미리 좀.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가 어떤 그 비슷한 보도 났던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준비시킨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 전에 적어도 여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중에 그 출마 의사를 타진을 해야겠죠. 네. 아니 이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비대위로 가는 건 너무나 이건 황당한 일 아닙니까? 네. 집권 여당이 비대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우리가 이제 경우는 다르지만 국민의힘 보고 이 집권 여당이 비대위를 몇 차례 하고 정식 지도부 출범도 안 돼가지고 정식 지도부 출범하면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때 네. 당시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비대위로만 가는 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우리가 동기는 다르지만 비대위로 간다고 하면 좀 이게 모양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김유정 의원님. 미리 물어봐야죠. 서삼석 미리 물어봐라. 의원한테. 예. 나갈 거니? 이렇게 물어봐야 어떻게 된다. 할 겁니까? 그래서 미리 후보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곧바로 지명할 수 있게. 그 비슷한 기사가 한국일보에 나왔어요. 단독 달고. 그래서 궁금한 건 예. 지금 뭐 정계에서 들리는 말로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김민석 총리를 정청래 대표의 어떤 연임의 견제 카드로 당대표 선거에 차출하니 많이 보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상상력을 발휘하면 지금 최고위원 한 명만 설득해서 최고위원 손들고 나와라 하면 총리를 당대표에 차출하니 많이 할 거 없이 정청래 대표 지도부가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아니 정부에서 그런 일을 꾸미라고요? 아니요. 누군가가 뭐 얘 갈등도 나왔으니까 최근에 정청래 룰이다 뭐다. 근데 지금 그 최고위원들 면면을 봤을 때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실성은 좀 낮아요. 현재로서. 한 분 정도 떠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분? 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 기다려보면 뭐 답은 나오는 건데 비대위로 갈 확률은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양 변호사님, 최고위원들은 선거로 뽑았잖아요. 전당대회 때. 예. 근데 이렇게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다른 최고위원 후보 출마자 저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4명이든 5명이 되면 해체되니까 4명이든 3명이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최고위원 하겠습니다. 그럼 뭐 전당대회 다시 여는 거예요? 저 경우에는 실제 지금 정청래 대표의 임기와 같이 가는 이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보궐이군요. 그렇죠. 사실상 보궐선거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전당대회를 열어서 하기에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더 예. 걸려서 보통 저런 부식의 보궐은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원 단계에 보면 이제 중앙위원이라고 실제 이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종의 뭐 조금 더 이사회보다는 조금 더 큰 확대 이사회 같은 걸로 구성이 되고 한 6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이제 당 대표나 뭐 최고위원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그리고 뭐 보좌진이 추천한 몇 명 그리고 뭐 각 전국위원장들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보통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칫 정청래 대표 지도부 5명이 안 되고 뭐 4명만 사퇴하고 4명의 최고위원을 다시 뽑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친청 체제가 강화될 수도 있겠네요.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분들로 최고위원이 더 강화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또 왜냐하면 중앙위원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또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그분들이 과연 이제 누구를 지지하느냐. 왜냐하면 또 어쨌든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에 동의를 하거나 이제 지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느 쪽에서 어느 후보를 밀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학관계를 말이죠. 역학관계를.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당대표에 차출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8월 차기 당대표 선출, 공천권, 대선 유력 주자 많은 게 걸려있는 전당대회겠군요. 정말 많은 게 걸려있어요. 올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가까운 쪽에선 왠지 모르게 정청래 대표 얘기 말고 김민석 차출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정 대표가 공천권 주면 내 힘도 건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민석 지금 서울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대표가 중요하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최고위원 사퇴하는 사람이 4-5명 된다라고 하니까 이 기사가 커지는 거예요.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이게 내년 8월에 가서 총리를 당대표에 차출시키면서 연임하려는 정청래 대표와 이게 크게 붙을 거냐 아니면 최고위원들 사퇴하는 김에 몇 명 더 사퇴해서 비대위로 가느냐 뭐 지금 뭐랄까요 이 갈림길이 기대겠군요. 글쎄 오늘도 저도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김민석 카드는 누가 봐도 서울시장 카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 할 때 유리하라고 국무총리 시킨 거 아닌가 저 그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내년에 당선되면 5번 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라 그런지 5선을 갖다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오세훈 시장에 대응할 만한 사람이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이런 분들인데 네네.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낮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까지 물망에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여당에서는 사실은 서울시장 카드가 그 제대로 그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뭐 우리 저 돌직구 출신의 돌직구 하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 이름도 거론되고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김민석 카드가 제일 좋은 카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카드를 버리고 내부적인 당대표라고 한 건 결국 민주당 내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 카드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부 사정이 민감한가 일단 그런 생각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 민주당 당원 찾아보니까 112조의 3에 비대위 관련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비대위는 상식적으로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구성되는 게 비대위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비상 상황입니까?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면 비상 상황이었지 민주당이 무슨 비상 상황인가? 그런데 예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비상 상황의 대표적인 예시가 네. 최고위원 과반수가 권리된 때예요.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 과반수가 거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거리됩니까? 당이 비상 상황이니까 쇄신하기 위해서 뭐 거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만두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최고위원 그 많은 9명 중에 5명 정도가 다 일일이 자기의 정치적 욕심에 따라가지고 내가 시장도 되고 싶고 내가 도지사도 되고 싶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그만두겠다는 거지 당이 비상적인 상황이니까 내가 최고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상 상황도 아닌데 비대위를 만들 만큼 당이 이상한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비상 상황이 맞을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정부하고 여당,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삐그덕거렸던 때가 그것도 정권 초기에 제가 봤을 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비상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대통령이 당대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 카드를 써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만 설득하면 그러면 당대표 그냥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갖다가 딱 선임하면 되니까 그러면 김민석 카드를 시장 카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현주 최고위원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마리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 최근 이현주 최고가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쓴소리했죠. 들어보시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정도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대표 면전에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오는 시간 안 된다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자와 정청래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머리채 잡지 마라. 아이 니들이 피해의식도 그렇다. 자,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대통령 쪽. 대통령 머리채 잡지 마라. 법사위원장이 딱 친위부대 키우면 대통령 될 것 같니? 이런 정 대표를 비판하는 불편한 심경들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자, 반대쪽 대표 편입니다. 정청래 때리기는 그 자유행위요. 찐명의 피해의식이 당과 정부의 피해, 연임용 포석 헛소리요. 대표편은 또 이래요. 안영환 의원님, 네. 대통령 머리채 잡는 겁니까? 아니면은 니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이 맞는 겁니까? 저는 사실 한 달 전쯤에 네네. 뭐 이런 류의 보도가 나왔을 때 친명과 친청의 대립이다 할 때 사실 웃었어요. 웃었어요? 네. 집권 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여권 내부에서 이렇게 대통령에 반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나? 그런 세력이 고개를 들 수 있나? 사실 한국 정치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보수 정당에 있어봤기 때문에 보수 정당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진보 좌파 성향의 인사들의 특유의 어떤 그 기질이 있습니다. 저항 정신. 네, 저항 정신을 비춰볼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앞으로 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지금 반년이 아직 채 안 됐죠. 지금 네, 반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벌써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랜드에 갈 수도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 여하에 따라서 대통령이 한쪽으로 극단적인 정책을 계속 몰고 가면은 극단적인 지지층의 뭐 표는 못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지지율이 이제 하락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제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상당히 의외인 현상이 대한민국 정치 사상, 특히 여당 역사상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는 이제 정청래 의원, 정청래 당대표의 독특한 캐릭터가 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정청래 당대표가 만에 하나 지금 내년도에 당대표 연임을 하고 그리고 나면 2028년도 공천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당대표가 영향력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한국 정당의 구조입니다. 공천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전략 지역을 찍어가지고 그 전략 지역에 자기 사람을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공천 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2028년도에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상당수 국회의원들을 자기 편을 확보를 한다면 대권 도전에 대한 욕심도 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의 향후 마음이 굉장히 이제 전 궁금해지고요. 그에 따라서 민주당 내 다툼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카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민석 국무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서울시장 나가도 좋고 당대표 나가도 좋고 또 서울시장 떨어져서 당대표 나가도 좋고 선전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웃으면서 어떤 카드도 좋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굉장히 희귀한 상황이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